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식도가 염증이 생겨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알약을 넘기다 보면 걸리니까 알약을 겁내하겠죠.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가루를 또 먹는 셈이 되는데, 가루도 또 내려가면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한 걸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가루를 먹고 물로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물에다가 비타민C를 녹여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자극은 어느 것이 더 세게 올까라는 거죠. 물에 녹인 경우가 되면 이 물 자체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루는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루 그 자체로는 자극을 안 주는데, 이 가루가 식도염에 걸리게 되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본인이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약을 먹더라도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옳죠. 소금, 비타민C, 소화효소제, 키토산,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먹으면서 위장을 고친 뒤에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식도염 약이라고 드시고 있는 그 약이요, 정말로 식도염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그 약 이름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약들을 열심히들 먹고 있어서 위장을 더 고치지 못하고요, 위장이 안 고쳐지니까 식도염도 고치기가 어렵더라.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이 안 움직이는 위마비 환자에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먹어주는 게 좋겠죠. 주로 이제 저런 상태를 보고 뭐 담적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산 분비량이 적다, 아니면 위산 분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적이 있는 상태가 되면 위산 분비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안 되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서, 소화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영양 성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백질 먹어도 이제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이라고 하는 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분처럼 위장이 안 움직이는, 뭐 저분 표현으로는 위마비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적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긴 세월 동안 위장병을 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위산입니다. 그런데 위산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게 이제 위염산이거든요. 근데 염산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위산 안 만드니까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면 위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드시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산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단백질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화효소도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돼야 몸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비타민C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꼭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많이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거든 또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9개 먹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비타민C 먹고 나타나는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자, 이분 9개 먹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에 어떤 거냐면 9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흡수가 안 된다. 저분은 다양한 다른 영양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흡수가 안 된다. 두 번째, 흡수가 돼도 몸에서 다 써버렸다. 그래도 부족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먹으면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흡수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비타민C의 경우에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몸이 돼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데 비타민C도 먹은 양의 20-30%밖에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1g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흡수되는 거는 200mg, 300mg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흡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흡수가 되면 느낌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좀 더 느려서 먹어보는 게 더 좋겠죠. 또 한번 봅시다. 비타민C 최고의 영양제인 것 같아요. 고용량으로 3개월 먹고 요즘 효과 보고 있어요. 골다공증 있고 소변 염도가 평균 0.7 정도 나옵니다. 염분 섭취를 늘리고 있는데요. 칼슘약 먹는데 칼슘의 흡수가 염분의 섭취로 방해받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흡수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실은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소금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그대로 그냥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은 그냥 물하고 드시면 됩니다. 물론 소금물하고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잘 챙겨 드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조금씩 들어가서 내 몸에 쌓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칼슘제를 액상으로 먹어야 그래도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다. 통풍에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드셔보시면 되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양을 좀 잘 조절해서 드셔보시면 된다. 평소에 엄청 짜게 먹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소금 따로 더 먹어야 된단 말씀인가요? 저는 생선구이 같은 것도 소금이 약하면 맛이 없거든요. 다른 반찬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지만 습관된 식습관 고치기 어려운데 개인의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입니다. 용융소금 관련 사업하시는 느낌 이렇게 적었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평소에 엄청 짜게 먹는다고 해서 몸에 필요한 양만큼 먹고 있느냐 그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염분 농도를 재보고 0.9%에서 1.3% 사이에 항상 나오면 그냥 지금 먹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맞습니다. 줄일 필요도 없고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걸 찍어보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찍어보고 나서 따로 더 먹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지 무조건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짜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몸에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짜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진짜로 짜게 먹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싱겁게 먹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내 몸에 소금이 엄청 많으면 또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꼭 찍어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거고요. 제가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자, 용융소금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소금 먹어도 된다, 천일염 먹어도 된다, 죽염 먹어도 된다, 용융소금 먹는 것은 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 천일염과 죽염에는 간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융소금에는 간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이 돼 있다는 것
것이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용융소금을 먹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지. 제가 꼭 먹으라 그런다고 여러분 먹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용량을 찾더라도 자칫 속쓰림이 빈번해서 너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리포조말 먹네요. 이분은 이제 위장벽에 염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림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리포조말 드시는 게 맞습니다. 리포조말을 열심히 드시다가 좀 괜찮아지면 일반 비타민C로 바꾸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리포조말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괜찮아질까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합해서 먹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위장병의 경우에 생겨 있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위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로 위산을 보충해서 살살 개선을 시킨 뒤에 괜찮아지면 이제 나중에 비타민C 계속 드셔도 괜찮거든요. 잘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거든. 저희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비타민C를 정말 500mg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고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이런 분을 2사람 정도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분은 비타민C 가루도 먹어봤고 지방으로 둘러싼 거 뭐냐, 이게 리포조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포조말을 먹어도 먹기가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나이 54세이고요. 평생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제대로 먹어본 적 없고요. 과자나 화학조미료 같은 음식은 아프거나 목에 빠른 신호가 와서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건강 체질도 못 되어서 어릴 땐 장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를 챙겨 먹으려고 했으나 위가 아프던가 목이 금방 쉴 정도로 걸걸해지던가 그렇습니다. 가루, 지방으로 감싼 것, 알약 모두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비타민C랑 맞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답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지금 이분 용혈성 빈혈을 만드는 G6PD 효소가 없으면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효소가 내 몸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런 비타민C를 정말 500mg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오고 응급실을 가야 되고 이런 분을 2사람 정도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분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비타민C 가루도 먹어봤고 지방으로 둘러싼 거 뭐냐, 이게 리포조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포조말을 먹어도 먹기가 너무 어렵다. 알약 이것도 어렵다. 자, 이런 정도면 이거는 제 생각에 용혈성 빈혈 G6PD 효소 요게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방법이 없죠. 요게 없는 분은 비타민C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좀 해보면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댓글도 이렇게 달았어요. 비타민C보다 약발 좋은 거 없습니다. 안 해본 거 없는 사람이다. 이분은 비타민C를 드시고 효과를 무지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았어요. 혹시 어떤 비타민 어떻게 드셨나요? 위장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중간에 먹어도 위장이 아파서 못 먹어요. 위장 아파서 이런 분들 전부 보면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고 이 염증 비타민C를 드셔야 해결이 된다. 중간에 먹어도 그럼 양을 또 줄여서 먹는 방법이 있죠. 1g짜리 절반만 드시던가 절반의 절반을 드시던가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박사님, 먹는 비타민C는 2,400mg 이상 흡수가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8,000mg을 드시면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비타민C 얼마나 흡수되느냐? 보통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변으로 내려오더라도 대장에 들어있는 균들이나 장벽에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한다라는 거고요.
흡수된 2g은 또 내 몸에 돌아다니다가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또 일을 한다. 그래서 드시는 게 좋고 좀 더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버리더라도 먹어주면 먹은 것만큼 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게 몇 미리그램을 먹어라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또 많이 먹으면 흡수되는가 하면 또 거의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먹는다고 그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일정한 비율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컨디션, 상태, 장의 흡수 능력, 몸속에서 쓰는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든 영양제건 나 스스로 양을 먹으면서 사실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먹어보고 늘려보고 먹어보고 늘려보고 이런 거를 해서 먹어야 되는 양을 결정을 해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처방에서 받고 있는 그런 약들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과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똑같은 약 처방해버리잖아요. 체중이 30kg인 사람도 그 양, 체중이 80kg인 사람도 그 양 처방해버린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잘 실천을 하느냐, 어떻게 내 몸을 잘 돌보느냐, 많이 고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명은 정말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좋은 정보를 듣고 배운다,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답입니다. 위장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위산을 분비를 하는 곳이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위산이 위장에서 분비되어 나와야 된다. 소화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화가 왜 안 되느냐라는 거는 위산이 충분하게 분비가 되지 않는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가 안 되면 위장에서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위산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계속 10년째 먹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C를 드시면서 소금을 음식에 좀 많이 넣어서 드시면은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서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요것만 하시면 위산이 그 음식과 반응을 해서, 즉 단백질과 반응해서 서서히 또 녹아서 소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드시면은 결국은 위장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되면서 소화도 또 되면서 내 몸에 가스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비타민C와 소금을 먹어주면 위산을 보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괜찮아진다. 위장병이 생긴 이유는 위산 부족이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술, 담배, 약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고된 일을 한다든지, 또 쉬지 않고 피곤할 때라든지, 이런 종류들이죠. 수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비타민C 소모량이 극도로 증가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제가 비오유키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오유키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오유키소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소에 6시간마다 먹는데 감기 걸릴 것만 같은 느낌이 오면 3시간마다 먹음 비타민C를요. 그래도 설사 안 하는 것 보면 확실히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몸에서 많이 비타민 C를 소비하나 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C를 감기가 올 것 같으면 왜 더 소모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면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이유들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비타민 C 감기 올 것 같으면 피곤하면 왜 소모를 더 많이 하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산화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다. 또는 산화가 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환원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바로 비타민 C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감기가 오려고 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염증이 발생하면 몸속에 전자가 자꾸 사라집니다. 전기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또 통증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자를 자꾸 소모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로부터 나온 전자를 거기다가 채워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모가 잘 되죠. 전자 소모를 잘 하는 산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있냐면은 운동을 심하게 할 때, 술, 담배, 약물을 많이 먹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고된 일을 한다든지, 또 쉬지 않고 피곤할 때라든지 이런 종류들이죠. 수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비타민 C 소모량이 극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되는 몸일수록 몸이 건강하지 않은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운동하면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이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헬스장에 가보면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들을 보면 몸은 괜찮은데 얼굴이 팍싹 늙어 보인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속에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된 활성산소로 인해서 몸에서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를 시켜주면서 해야지 항산화 없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노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운동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게 항산화제냐라는 건데 CoQ10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하고 친한 놈이 CoQ10, 알파리포산, 비타민 E. 물하고 친한 놈이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여러분 그럼 몇 개씩 먹느냐라는 건데요. CoQ10 이런 거 하루에 한 2개씩 정도 보통 250ml에서 400mg 정도씩 들어있는데 2알 정도씩 먹으면 된다. 비타민 C 6000mg 정도 먹으면 된다. 이거 하루에 먹는 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E도 한 알 정도만 먹으면 되고 글루타치온도 보통 한 250mg 정도 있는데요. 요거 한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추가로 한 알 정도씩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항산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요거를 다 먹게 되면 몸이 막 펄펄 날아가는 수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꼭 이런 항산화제를 같이 챙겨 먹는 것이 몸을 보호를 할 수가 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하느냐?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금물과 비타민C 같이 먹으니 소화제 거의 안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소화제를 계속 드셨나 봐요.
그런데 비타민C랑 소금이랑 같이 먹으니까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된다. 저는 3만 mg을 하루에 7에서 10개 정도 수시로 소금물로 먹습니다. 그리고 속쓰림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확실히 몸이 덜 피곤하고 야간요 횟수도 줄었습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속이 편하고 변비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이분은 30알 먹는다 이 얘기 같은데 하루에 7개에서 10개 정도를 수시로 먹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개수가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만 mg 먹는다. 여러분들 영양제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소금을 먹는다고 소금이 또 다 흡수되느냐, 칼슘 먹는다고 칼슘이 다 흡수되느냐,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장에서 흡수가 다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하루 권장량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최소한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000mg,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3500mg, 칼슘 800mg, 또 마그네슘 400mg 이렇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100% 흡수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게 전부 다 흡수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슘 같은 게 혈중에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된다, 혈중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혈액이 응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많이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을 자주 먹어야 된다. 충분한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보통 400mg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 2배, 3배, 4배, 5배 정도 먹어보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알려주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정해놓은 거 그대로 먹어라. 결국은 내 몸을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정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정보들 중에서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또 내 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비타민C, 소금은 용융 소금을 드셔야 돼요. 일반 소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소화 효소제,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하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소화가 왜 안 되느냐를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무엇이 소화가 안 되는가? 딱 보면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게 대부분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뭔가 더부룩하고 남아있고요.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내 위장에 무엇인가 들어갔는데 걔가 내려가지 않고 위장에 남아있다. 이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장에서 들어왔는데 안 내려가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면 이것은 무엇일까인데요. 주로 보면 탄수화물은 거의 위장에서의 소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육류,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입도 아니고요. 위장입니다. 근데 얘가 위장에 왔을 때 어떤 상태로 변해야 되느냐면 싹 녹아야 됩니다. 그 녹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위장에서 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위장에 위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약국 가거나 병원 가면 위산 과다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제산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처방을 해서 먹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단백질을 녹이지 못해서 소화가 안 된 것이다. 녹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없었다. 그게 뭐죠? 위산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산을 없애는 약을 또 먹어요. 그래서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심하게 소화가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은 영원히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약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 약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속이 너무 쓰리다. 쓰릴 때만, 그때만 제산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막 그걸 먹잖아요.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 그거 계속 먹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고치려면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위산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위산을 안 팔아요. 위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같이 먹으면 얘가 만나서 위산이 되거든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3개월 안에 전부 다 끝납니다. 이때 같이 먹어줘야 될 거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 4가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그걸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맨날 비타민C만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 나는 먹어도 소화 뭐 안 되던데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비타민C와 소금을 적절하게 잘 챙겨 드시면 해결됩니다. 잘 안 되시거든 전화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비타민C, 소금은 용융 소금을 드셔야 돼요. 일반 소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거 4가지 필수입니다. 호전 반응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비타민C 먹었더니 가스 생긴다. 이거 호전 반응 맞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 방귀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타민C 못 먹겠다. 직장 다니기가,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게 못 나가고 몸에 쌓여서 그렇습니다. 비타민C 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가스로 전환되는 게 100개 먹었을 때 50개 정도 가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개는 내 몸속에서 자동으로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 100개 음식 먹었는데 80개의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내 세포는 신진대사를 하고 나면 세포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이게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서 탄산이 돼 가지고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돼서 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 내 몸에서 염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 가스를 덜 내게 된다라는 거죠. 섭취를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몸에 염분 농도가 살짝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가스가 덜 생긴다. 그런데 평소에 비타민C를 3개 먹다가 6개로 늘리니까 가스가 좀 심해졌는데 이걸 9개로 늘리면 또 가스가 늘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좀 더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의 신진대사는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내가 먹은 영양성분 그다음에 섭취한 각종 음식물들의 가성비가 좋아진다.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10개 먹고 10개 다 에너지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양이 많아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즉 먹은 거를 전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몸이 따뜻하게 된다. 체온도 올라간다.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전부 호전 반응이다.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또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대장 이런 데서 미생물들과 만나서 발효가 일어나서 또 가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잘 돼 가지고 또 방기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도 가스가 생긴다. 또 뭐 가스가 생기는 이유들은 뭐 공기가 들어가서 가스가 생기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일어나는 가스, 그 다음에 장에서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대장에서 비타민C가 이 미생물과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장의 그 기능,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대장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비타민C를 그래서 열심히 많이 잘 챙겨 드실수록 대장이 건강해진다.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온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과 결합하고 붙고 떨어지고 쪼개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 분자들이 반응성이 큰 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내 몸의 어디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버린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성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위장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안정화시켜준다. 소장에서도 혈액 중에 돌아다니면서도 안정화, 혈관 바깥에 빠져나가도 또 안정화,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들을 안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술 마실 때 해보시면 압니다. 소주 마실 때나 막걸리 마실 때 비타민C를 한 6개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한번 먹으면서 술을 마셔보십시오. 술 취하는 게 훨씬 덜한데, 그건 뭐냐면 알코올, 에탄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이산화탄소로, 아세트산으로 바꾼 뒤에 이산화탄소로 바꾼다. 이거를 훨씬 더 잘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탈수소 효소라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게 한다. 알데하이드를 반응성을 줄여준다. 내 몸하고 반응하는 것을 줄여준다. 이 알데하이드가 내 몸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약물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포도당을 많이 먹어도 이런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이 알데하이드는 내 몸에 각종 단백질, 효소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 이런 데 붙어버리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결합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발생하는 알데하이드, 알코올, 술 마시고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기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알데하이드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활성산소도 없애야 되지만은 활성산소만큼이나 무서운 놈이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의 그 피로도 이런 것이 뚝 떨어집니다. 자, 가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알데하이드까지 가버렸네요.